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임대위원 추진위원장 공부방입니다. 여러분들 조합은 필수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조합총회를 개최를 하죠. 그런데 그 총회를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합이 분란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조합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나중에 소송 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합총회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제가 사회를 볼 적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견주어 보겠습니다. 자, 24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고 있으며 첫 번째, 조합 진행, 총회 진행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의장이 이제 보통 조합장 의장하지 않습니까? 그와 별개로 사회자를 초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총회 때는 법률적인 것이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회자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조합원들이 조합장 보고 너 조합장이면서 내가 사회도 안 보고 앉아가지고 멀뚱하니 책만 보고 있다가 사회자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방망이나 두드려 하면 되냐, 네가 사회 봐 이러면 그게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합장님은 의장으로서 채통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설명 못하는 부분을 또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진행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합장님이나 의장님과는 별개로 사회자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하든 아니면 전문을 하는 데로 하든 협회에서 하든 아니면 저를 하든 해가지고 초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순서가 되면 안건이 상정하는데 6개 안건을 1호 안건 상정하고 토론하고 2호 안건 상정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안건 상정은 일괄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안건하고 질문 답변하고 두 번째 질문 답변하면 중간에 그 총회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그 안건 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을 했는데 사람들이 가버립니다. 안 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안 가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조합원들이 기다리다 가버려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막 이러면 중간에 가버리니까 그 다음 안건 상정을 토론을 못합니다.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안건은 일단 일괄 상정. 6개면 6개. 1호 안건 뭐, 2호 안건 뭐, 6호 안건 뭐 일괄 상정합니다. 땅땅땅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면 결의가 많이 오잖아요. 물론 전자투표를 시행하면 이럴 필요도 없는데 서면 결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많아가지고 그간에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서면 결의 개표를 이제 안건 상정한 다음에 개표를 진행하는데 이때 반드시 개표 전에 서면 결의서를 처리할 사람은 나와라. 현장에 서면 결의서 내고 온 사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서면 결의서 냈는데 나는 이걸 처리하고 현장 투표를 받아가지고 할 사람은 나와라. 좀 있다가 개봉해가지고 섞어버리면 못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라고 멘트를 한두 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사람은 해가지고 서면 결의서 찍고 현장 투표 주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서면 결의서대로 현장 투표하는 걸로 직접 참여자로 산정하겠다라는 발언을 사회자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건을 상정 딱 한 다음에 사전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사전투표 개시. 사전투표 개시를 하면 전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해야 되는데 첫째, 총회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총회에서 얘기 좀 들어보고 하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건 상정하자마자 가버려? 왜 가냐? 나와가지고 투표하면 현장 참석 비용 1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나온 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찍고 바로 가버려요. 돈 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최소한 나온 다음에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라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질문할 것이니까 질문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바로 투표해야 될지 이렇게 될 시점에 투표를 해야지 안건 상정에 바로 사전 투표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건 상정 후 바로 사전 투표는 시작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건 일괄 상정 후에 각 안건별로 사회자가 이제 제안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책자 나온 내용을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가급적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조합장님이 나오시든 아니면 총무이사가 나오시든 정비업체 관계자가 나오시든 시공과 관련된 시공자가 나오시든 설계자가 나오시든 해가지고 추가 설명을 해가면서 조합원들이 충분히 이 안건이 뭐를 하려는 거구나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 제한 시간이 끝나면 그때 질문 답변을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건분들 6학년까지 그때 동시에 현장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답변 시간이 또 길어지게 되면 나는 지금 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현장 투표하고 싶은데 나를 왜 못 가게 하느냐. 어떤 분은 투표도 안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질문 답변을 시간을 안 거치고 바로 현장 투표하실 분은 하시고 나는 이거 질문해야 되겠다. 그리고 답변은 다른 사람 거 들어보고 투표하겠다. 그러면 그거 끝날 때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투표를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 드린 내용, 이 내용대로 쭉 총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거니까 혹시 사회자한테 그렇게 안 하면은 김종균 변호사 강의 들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저는 반드시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사업시행 계획 아니면 조합에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법률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합 자문 변호사가 있으면 조합 자문 변호사한테 사회를 좀 봐달라 이렇게 변호사가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조합 총회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